안녕하세요. 재종길입니다. 오늘이 벌써 5번째 촬영을 합니다. 개막 소개가 첫 번째고, 그리고 안산 소개. 재종길은 안산 사람이다. 그리고 정책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안산 얘기를 좀 돌아갈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7시경에 아침 운동을 나갔는데요. 이제 겨울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서 안 입던 패딩을 입고 나갔는데 바람도 되게 세고, 그 다음에 싸락눈이 내려서 그걸 눈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겨울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이라고 한다면 올겨울 첫눈이 온 셈입니다. 그런데 비 같지는 않았어요. 따닥따닥 제 패딩에 따닥따닥 소리를 나고, 그러면서 또 금방 녹아서 이렇게 비 맞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겨울이고 쌀쌀했지만 상쾌한 하루였고, 이제 낙엽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이제 앙상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한 건데 우리 여러분들도 또 몸을 움츠리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산 얘기로 따지면 이제 2번째가 되지만 전체로 따지면 5번째,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4번째가 되는 숲의 도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산은 숲의 도시를 표방한 적이 있습니다. 숲의 도시를 표방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숲의 도시라는 것은 이제 안산에 녹지를 더 늘리고 도시숲을 보강하고 해서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 이제 다가오는 아주 우리가 너무나도 우려가 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중국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좀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일석삼조, 어떻게 보면 뭐 일석오조라고 할 수 있는 숲을 보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2014년은 본격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좀 준비 단계, 워밍업 단계라고 본다면, 실제로 나무를 심고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안산을 하필 숲의 도시라고 했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째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안산이 숲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고, 2번째는 안산 분들이, 안산 시민들이 우리는 숲이 많은 동네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안산이 본래 작은 동산과 숲과 하천, 또 전원, 논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이 부족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안산이 처음 생기기 때 17,000명 정도의 농촌, 마을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뭐 인구로 보나 또 주변의 자연 상태로 보나 오히려 자연이 넉넉하다고 봐야 되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1970년대 후반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도심이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좀 심어졌지만 그것이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가 준비 부족으로 폐수 처리장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오수 처리장이, 오폐수 처리장, 나중에 하수 처리장이 생겼죠. 오폐수 처리장이 없었고 하수 처리장이 생겼지만 그 사이에 많은 오염물질들이 시야로 배출되고, 또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 유발 물질들이 대기오염을 시켜서 마치 시아오 주변, 안산시흥이 오염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도시처럼 계속 언론에 노출되었고, 이에 또 시아오가 또 수질오염까지 되어서 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민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논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저수지도 여러 개 있었고 숲이 꽤 있었습니다만은 자연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 정책 목표가 뭐 녹색 전원 도시라든지 또 녹색 첨단 산업 도시라든지 이런 말을 붙이게 된 겁니다. 녹색이라는 말을 넣음으로 해서 우리가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뭐랄까 중화하려고 했다고 할까요? 그런 노력들이 역대 시장들이 바뀌어도 그것은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태도시라든지 환경도시라든지 어떤 시장님들이 오셨더라도 그 기조는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나무들도 많이 심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존에 계획도시였기 때문에 공원들이 꽤 여러 곳에 배치해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과거에 있었던 저수지를 다 메워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또 갯벌을 매립해서 이제 또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이런 일이 연속됨으로 해서 그 주변에 녹지들은 또 한편으로는 사라졌죠. 공원이 여러 개 있고 또 나무를 많이 심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습지라든지 또 그 언덕에 있는 작은 도시숲들이 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알 길은 없었지만 도시가 녹지가 크게 늘어나지는 못했다. 다만 초창기에 아름다운 전원이나 남아있던 저수지 또 나무들 그리고 시정이 바뀔 때마다 나무 심는 일을 크게 게을리지 않아서 시민들 머릿속에는 우리가 산업도시지만 그래도 나무는 많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고 약 한 15년 전쯤 되겠죠. 15년 전쯤에 한 이제 부시장께서 안산의 도심 녹지는 전국 1위다. 이걸 열심히 강조하셨어요. 또 물론 그때 나무도 많이 심었지만 도심 녹지가 1위다. 그분도 입장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역대 시장님들과 녹지를 보강해서 우리가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해소해보자. 그래서 나무도 심고 어떤 분은 라일락 향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라일락 나무를 많이 심었던 때도 아마 시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우리 시민들 사이에는 그래도 우리 안산이 도심 녹지가 전국 1위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심 녹지가 1위가 맞다면 예를 들면 도시 전체의 녹지가 1위인 건지 실제로 도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밀집 거주 지역에 또 녹지가 1위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합리적인 약간의 의심을 한 것은 전체 녹지가 1위는 아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가까운 과천이나 의왕 이런 곳보다도 전체 녹지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었고 또 양평이나 가평 또 연천, 포천 등 외곽에 있는 도시들보다는 녹지가 적을 거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그전에 부시장님 말씀하신 도심은 아마 우리 밀집 지역을 얘기하는 것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분은 제가 그 기록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는 못했지만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도시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안산이 굉장히 녹지가 보강되는 또 녹지가 비율이 매우 높은 도시다라고 하는 어떤 자료가 있었고 그런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 수질오염, 대기오염 또 뭐 이런 부정적인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우리 시민들에게 한 줄의 빛과 같은 그런
자랑거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랑거리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녹지에 대한 자랑거리가 내가 그 진짜 안산의 자부심이지 않았나. 또 이렇게 둘러보니까 공원도 있고 또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진짜 자랑으로 만들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찾아보니까 일단 녹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심이라고 딱 잘라서 하는 정확한 데이터는 많지 않아서 폭염일수, 녹지가 많은 곳에서는 아마 폭염일수가 적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도 폭염일수 데이터를 보니까 안산시가 13위였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13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 도심 지역의 1인당 평균 녹지 비율을 보니까 한 6평방미터 정도 되었습니다. 1인당.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9평방미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도시들이 꽤 녹지가 많은 도시는 12, 15평방미터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9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거니까, 6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거니까 9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9를 목표로 하기에는 우리가 좀 더 야심찬 원대한 목표를 세우자 해서 저희가 15평방미터까지 가보자고 하는 숲의 도시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목표는 가로수에 나무를 심고 또 잎사귀가 많은 것. 여름에 더우니까 잎사귀가 많고 우리가 캐노피라고 하는데요.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우산처럼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캐노피라고 합니다. 이게 잎으로 이렇게 쌓여져서 덮이는 그 공간. 그렇게 되려면 그 밑이 그늘이 되겠죠. 그 캐노피 면적이 넓은 나무들을 좀 찾아서 심자. 소나무가 보긴 좋지만 소나무는 캐노피가 아주 작은 나무들이죠.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좀 심고 또 우리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 또 주변에 놀이터 이런 곳을 좀 찾아내서 그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고 거기다가 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자. 이런 일을 해서 시민들에게도 얘기하고 또 동장님들, 통장님들, 또 지역의 전문가들, 또 외부의 전문가들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제1차 시범적인 사업으로 레이크타운 옆에 시멘트 바닥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여름에 거기 갔더니 엄청나게 뜨겁더라고요. 그때는 레이크타운이 완전히 완공되기 직전이었는데 그리고 그 지역을 시멘트를 덜어내고 거기를 숲으로 만들자. 지금 가보시면 본래부터 있던 숲처럼 아주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숲의 도시를 만드는 일을 도와주실 우리 국립수목원 원장님을 모시고 자매결연도 하고 숲의 도시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숲을 만들어진 일종의 인공숲이죠. 그 앞에서 이제 숲의 도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그 당시 구청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과정을 얘기하고 숲의 도시의 이점은 한 번 더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게 구체적으로 이점인지, 오늘은 왜 숲의 도시를 만드는지 정리를 하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필요했고, 두 번째는 역대 시정에서 녹지, 공원, 생태, 환경이라는 말을 넣으면서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려고 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부심이었다. 우리의 녹지가 많다는 거, 공원이 많다. 이런 점을 들어서 우리가 숲의 도시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 숲의 도시로 가야만 했는가? 숲의 도시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이었는가? 이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다음 시간은 숲의 도시 2편을 하겠습니다. 2편을 할 때는 세계 수많은 도시들이 숲의 도시를 지금 선언하고 있고
또 안산이 국내에서는 숲의 도시 선언 공식 1위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이 도시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대회에 천명한 것은 아마 제 생각에 쭉 찾아봤지만 특별한 기록이 없어서 1위 또는 2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10위권에는 들 거로 보고 지금 현재는 수백 개의 도시들이 이제 녹색 도시, 숲의 도시, 또 생태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숲의 도시 왜 안산에 필요했던가, 또 안산 시민들이 왜 숲의 도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 일단 옷을 좀 두껍게 입어야겠죠. 내복도 입고 그래야 이제 에너지도 절약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움츠리지 마시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하시고 마스크도 꼭 끼시고 그래서 아참 독감 예방주사도 가능하면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숲의 도시 2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